네, 오늘은 첫 번째 문제에서 차트가 나왔습니다. 6월 2일 출발하자마자 2680선이었던 이 차트, 정말 엄청난 우상향을 그렸는데요. 7월 1일이었죠. 최고 3133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전후로 좀 변동성을 보이더니 오늘의 경우에는 3060선이 깨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연 이 차트의 주인공 어떤 종목일지, 어떤 차트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셨죠. 바로 코스피입니다. 목요일 1.34% 상승했지만 오늘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100선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상법 개정안 통과를 하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재료가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고용 보고서 잘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기관의 매수세 역시 도 6거래일 만에 끊긴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총 상위 1위부터 19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도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달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매일같이 투자 전략을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드리진 않을 텐데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자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 투자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승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보겠지만 또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 트렌드, 여러 가지를 잘 따지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00선에서 좀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 코스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서 다 작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는 먼저 돈주머니를 하나 그려주셨고 이게 돈을 나타내기 위한 건지 혹은 달러를 써주신 건지 그 의미를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도 역시나 캐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스펠링 맞게 적어주셨는데 자, 이유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현금을 강조하셨어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약간 이제 올라왔다, 많이 좀 비싼 편이다, 그리고 이럴 때는 분할 매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같은 이동평균선의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입니다. 다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라고 했을 때 미국 증시는 오히려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떨어지고 미국이 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장 놓고 보시더라도 이제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제 나온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실업률이 4.1%로 전월 4.2%보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도 원래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75%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 밀리면은 이거는 시장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안한 포인트,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실적이 또 발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도 잘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알고리즘 매매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알고리즘 매매상에서 뭔가 이평선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규모 매도가 나오려는 그런 이제 모양새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 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신고가 종목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미국
미국 증시지만 이게 아시아 시장이 먼저 하락을 한다든지 다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지금 외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라는 이런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주식들도 밀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적극 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지금 확보해 놔야 되는 타이밍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도주가 꺾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없던 종목들이 올라온다. 이거는 수급에 있어서 수급이 많이 꼬인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코스피도 이렇게 옆으로 흥보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3,300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우리가 상법 개정 이슈로 꽤나 많이 올랐어요. 2,600에서부터 지금 3,200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지금은 조금 발생하는 구간이다. 그리고는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오버밸류, 오버슈팅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 확보가 좀 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쉬면 되니까요. 쉬었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고 우리 이진 전문가님도 앞서서 이제 현금 주머니를 그려주셨단 말이죠. 네. 예. 네, 이거 현금 주머니 맞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금 확보가 예.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금 주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약간 자신감이 좀 없어질 뻔했는데 현금 주머니를 그린 이유는 네. 결국 시장에서 지금 호재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었던 재료들에 좀 노출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구조 지금 수주 계약 이슈가 나왔고 오히려 세론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예. 상법 개정 관련돼서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3% 룰 적용이라든지 시장이 기다렸던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항상 약간의 세론으로 지금 호재성 이슈들이 나왔고 그게 세론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이번 한 주 내내 좀 나와줬는데 결국 시장은 지금 관세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대부분 좀 약간의 소폭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유예 연장에 대한 여부는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트럼프가 지금 결정을 하는데 서한 보낸다라고 했어요. 주요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경로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긴장감으로 남아있고 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도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시세를 견인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갔던 섹터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지는 않아서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네, 캐시, 현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현금 다발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현금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들을 옆에서 주시니까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비율로 두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만약에 뭐 100이라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진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현금 확보를 하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비중에 대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좀 말씀을 또 같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도 쪽에 이제 이번 주에 세론이 나오는 쪽이 많다 보니까 매도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뒀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금이 그래도 한 60%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게 현실처럼 막상 우리가 이 안에 주식시장 안에 참여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일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내가 뭐 현실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렇죠, 예. 대응을 해야지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세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런 일정들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는 되는 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 20-30%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60%를 말씀을 해주셨고 테이버 전문가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 80%요. 두 분 다 상당히 높네요. 현재 80%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그 상황에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의무 보유 비율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애매할 때는 쉬고 불확실할 때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생존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혹은 모든 이런 매체에서 지금 주식이 조금 비싼 것 같다, 버블인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주도주가 바닥에서 막 50%, 100%, 200%, 500%씩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풀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욕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가까운 이제 지인 투자자 중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인버스나 혹은 곧버스에 투자하는 아주 가까운 PD요. 지금 여기서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예. 그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가 숏을 잡겠다라는 것은 만용이죠. 어, 네. 예, 오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